그리고 이제 우리 형들 눈대중으로 이제 잘 하시는 형들도 많죠. 지금 저랑 1년 넘게 공부하신 형들은 보니까 이제 리포트도 잘 쓰시고 뭐 기업들 밸류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주린이 형들 처음 이제 하시는 형들 항상 화두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싸냐 비싸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냐. 자, 보면은 우리 예전에 밸류에이션 공부할 때, 우리 예전에 밸류에이션 찬찬이 형하고 다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개념,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카페 갖고 와서 그 카페가 돈을 1년에 얼마 벌고 모아는 돈이 얼마 있는데 매물로 나오면 얼마 주면 살 거냐 하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DCF 같은 현금 흐름 할인하는 그 절대 밸류에이션 방법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RIM도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SOTP, 그다음에 P 멀티플 쓰는 거 다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는 현금 흐름 할인인데, 사실 DCF도 엑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암산 때리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현금 흐름이 대충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버핏 할아버지 얘기고,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최준철 대표님이, 준철이 형이 쓰신 한국형 가치 투자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VIP 자산 운용 자산 규모가 3조예요. 3조.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조. 그래서 보면은 왜냐면 DCF도 엑셀로 계속 돌리다 보면 어차피 값 바운더리가 다 안에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금리가 연구 성장률이 2%일 때 얼마고, 빵프로일 때 얼마고, 금리가 얼마일 때 얼마고, 이게 완전 산으로 가진 않거든요. 다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준철이 형네도 3조 원을 운영하는 준철이 형네도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툴은 퍼밸류다, 퍼밸류. 그러니까 퍼 멀티플 때리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래서 우리 실전 투자하는 형들 주변에 보면 이제 거의 다 퍼밸류 때려요. DCF 이런 거 안 써요. 형아, 밸류에이션 알려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밸류에이션 공부했잖아요. 밸류에이션 공부했잖아. 재생 목록, 제 거 채널 재생 목록 하면 있어. 한번 보세요. 2번 타자 형님. 밸류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회사 밸류를 누구는 요 정도 생각하고, 누구는 요 정도 생각하고, 또 누구는 요 정도 생각하고, 누구는 요 정도 생각하고, 누구는 요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포도를 보면 뭔가 되게 진한 색깔로 대충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합의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주식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변수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 이 회사 가격을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뚱맞게 여기서 이 회사 가격은 이 정도 돼야 된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이 졸라 많아. 이 사람이 땡기면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재밌어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 재무제표 화장한 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뜯어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열심히 뜯어봐도 몰라요. 열심히 뜯어봐도 몰라. 그냥 화장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상장을 언제 하냐? 파도형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회사를 계속 키울 거면 상관없는데, 회사를 이제 회사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엑시트하고 그냥 목돈 챙겨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경제적 자유 얻고 살아야겠다 했을 때,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이, 매각을 하거나 상장을 하거나 두 개 할 거잖아요. 근데 매각은 그렇다 치고 상장은 언제 합니까? 주로 회사가 제일 잘 나갈 때 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가장 아름다울 때, 흡사 신부들이 가장 예쁠 때 시집 가려고 하는 것처럼, 회사도 어려울 때 상장 안 해요. 회사가 가장 잘 나갈 때 멀티플 배수도 더 땡겨가지고 상장하고 분칠 잔뜩 해가지고. 왜냐면은 결국 창업자들은 시장에 IPO 하는 거를 엑시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시트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하고 회사 바짝 키워놓고는 엑시트 하고 나면 약간 열정이 식겠지, 한동안은. 목돈도 손에 잡히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안 좋아하는 겁니다. 예. 생리가 메커니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밸류 재생 목록 만들어 주셔서 그것만 보셔도 된다. 맞아요. 우리 돌다리 형 잘하시네. 결국 돌고 돌아 퍼다. 돌고 돌아 퍼가 맞는 게, 지금 제가 밑에 피카소가 가끔 초딩 같은 그림 그려놓잖아요. 간단한 거.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저 그림은 나도 그리겠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그것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다 그릴 줄 알고 다 할 줄 알고 하는 과정에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보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나도 저거 그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결국 돌아 퍼라는 말씀도, 이 형들이 간단하게 퍼 밸류에이션 때린다고 하지만, 이 형들도 온갖 거 다 해보고 돌아온 형들이야. 이 형들이 현금 흐름표 볼 줄 모르고, 현금 흐름 할인법, DCF나 RIM 이런 거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쓰는 게 아니거든. 다 쓸 줄 아는 가운데, 그런 개념도 다 알고 있는 가운데
퍼 멀티플 때리는 거죠. 그거랑 아무것도 모르는데 퍼 멀티플 그냥 대충 때리는 거하고 다르죠. 완전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간혹 진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투자받기 위해 상장하는 기업도 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보면 좀 주로 그런 것 같아.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 보면 좀 겸손하게 상장해. 좀 보면은 이 회사 용량에 비해서 되게 싸게 상장한다는 느낌의 회사들이 있거든. 나는 오히려 그런 거 좋더라. 근데 되게 화려하게 막 여기저기 홍보하고 막 멀티플도 엄청 막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때리고 하는 회사는 별로 안 좋지. 그건 딱 주식 장사하려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도 사실은 거의 다 이 멀티플 써요. 멀티플, 퍼 멀티플, PBR 멀티플. 그러니까 뭐 DCF는 이런 걸 못 써서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는 그게 제일 강력해요. 실전에서 제일 강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전업 투자자 나눠져 있으면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연세 L라인 치과 내년에 포워드 퍼 몇 배 나오는데 그랬더니 얘가 공부해보니까 2배 나온대 2배 그랬더니 야 풀매수 들어가자 막 이런 대화해요. 별거 없어. 예. 제가 멀티플을 보는 방식을 좀 약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요. 오늘은 마인드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퍼 하나만 보는 거 아니고 PBR 하나만 보는 거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멀티플을 보기 전에도 멀티플도 종합적으로 보지만 당연히 회사 질적인 거 다 보고 회사 BM 보고 뭐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재무제표 볼 때도 회사 매출액 보고 매출 성장률 뭐 영업이익 성장률 영업이익률 뭐 재고자산 회전율 뭐 현금 흐름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뭐 혹시 재무상 뭐 약간 뭐 구리구리한 건 없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뭐 어디 돈을 큰 숫자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멀티플 보는데 보통 퍼 PBR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퍼 PBR, POR, PCR 다 보고 막판에 ROE도 비교를 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방법이에요. 망고 제 생각. 그래서 일단 멀티플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EPS니까요. 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 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래서 퍼가 중요한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EPS는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퍼 하나만 의존해서 투자하기는 위험하다. 그리고 또 특성이 있잖아요. 시클리컬한 거는 퍼 한창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 그때가 업황 상투일 수 있고 뭐 또 특성이 다 있어서 그리고 퍼는 항상 지금 퍼 말고 미래 포워드 퍼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EPS는 변동성이 좀 커요. 왜냐면은 영업이익 밑에 이제 뭐 금융 비용도 붙고 금융 수익도 붙고 그다음에 세금도 뭐 더 붙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 비용이 뭐 크게 붙을 수도 있고 기타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변동성이 커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EPS다. 왜냐 이익이 없으면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PBR이죠. PBR은 이제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 대비 몇 배냐. 뭐 이 정도는 우리 형들 다 알 테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현실에서 형들 자판기가 있는데 현실에서 현금 10,000원을 딱 집어넣었더니 50,000원을 딱 뱉어내는 자판기 본 적 있습니까? 현실에서 없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자판기가 아주 많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 BPS 주당 순자산 이게 청산가치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당 순자산이 그대로 뭐 회사가 청산했을 때 BPS를 돌려받는 개념은 아니어서 청산가치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회계적으로 따졌을 때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순자산 BPS가 막 30,000원 40,000원 하는 회사들이 널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는 그런 자판기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청산가치와는 다르고 그렇다고 해도 이제 PBR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 하방 안정감을 주죠. 예를 들면 뭐 PBR 0.5배짜리가 0.25배가 되면 뭐 그게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죠. PER은 약간 망나니처럼 날뛰지만 EPS는 약간 망나니처럼 날뛰지만 BPS는 점잖게 움직이니까. 그리고 되게 이제 PBR을 안 봐도 되는 회사들은 뭐 새로 만들어진 신생 회사들, 스타트업들 아니면 뭐 지식이나 기술 기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PBR을 좀 무시해도 돼요. 주로 이제 수익용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이제 PBR 회사 보는 회사들 중에 저 PBR 회사들은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 뭐 방직 회사들 막 이런 회사들 보면 저 PBR 회사들 많죠. 주로 사양 산업에 속한 회사들. 그러니까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뭐 딱히 신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땅이랑 현금만 잔뜩 쌓아놓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회사들이 저 PBR 회사들이 많죠. 그다음에 저 PBR 회사들을 뒤집어 보면 의외로 진주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PBR 0.2배짜리 3배짜리 회사들 막 뒤져보면 온갖 거 갖고 있어. 온갖 거. 저기에 땅이 있었어? 이런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게 좀 숨은 게 많아요. 이런 법인이 있었어? 그러고 그래서 저 PBR 회사 뒤지는 재미가 있다. P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PER이 순이익하고 시총을 순이익에 몇 배수로 했냐 하면 이건 이제
영업이익을 시총의 몇 배수로 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EPS랑 다른 거는 얘는 이제 영업이익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보면 당연히 EPS가 BPS보다 변동성이 크죠. 막 추삭추삭 되잖아요. 근데 완전 이익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융 비용도 빠지고 금융 수익도 들어오고 기타 비용 빠지고 기타 수익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순이익보다는 변동성이 덜하죠. 왜냐면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변동성이 없진 않죠. 일단 매출이 변동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도 변할 수 있고 판관비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는 변동성이 좀 덜하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 덜 변동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영업퍼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퍼. 어떤 사람은 영업이익이 진정한 회사의 체력이다 해서 EPS를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순이익으로 만들어진 퍼를 안 보고 영업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냥 POR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PER하고 POR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같이. 그것도 어떤 한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지평을,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 있죠. 시간 지평을 길게 놓고 쭉 이렇게 대보는 거. 그렇게 보면은 어느 한 순간에 좀 이렇게 뭐 안 맞는 게 있더라도 대충 이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수익력을 PER하고 POR로 비교를 해본다. 그다음에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디까지나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적은 거지, 영업이익도 매출이나 원가 판관비 영향을 받아서 변동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는 게 PCR이요. 현금 흐름표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시가총액의 몇 배인가, 시가총액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몇 배인가 해서 산출한 게 PCR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일단 현금 흐름표 보는 거는 손익계산서 상에 이익력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 흐름이 제대로 안 돌면 흑자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 흐름은 저 좀 중요시해서 본다. 그러니까 사실 재무제표에 딸린 문서들 보면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손익계산서의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 손익계산서 붙잡고 있죠. 매출 얼마인지, 영업이익 얼마인지, 순이익 얼마인지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회사 재무 데이터를 제대로 보려면 재무 상태표를 정말 분해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익력과 관련된 지표들이잖아요. POR, PCR.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몇 배수, 영업이익으로 몇 배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몇 배수. 요 세 개 지표를 시간 지평을 길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뭐 EPS가 좀 많을 때도 있고, 영업이익이 좀 많을 때도 있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그래도 그 경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 지표를 길게 놓고 보면 이 회사의 수익력이랄까, 이 회사가 수익력 대비 뭐 시장에서 몇 배수로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체력이나 이런 멀티플 받는 것들이 대략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PER 하나만 보지 않고 PER, POR, PCR을 비교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보면 이익력은 약간 일시적으로 빠그라졌을 때, 이익력이 예를 들어서 POR, PCR이 다 일시적으로 빠그라졌는데 회사 자체는 괜찮아서 좀 언제 매수하지 볼 때 이제 PBR을 좀 참고해야 되잖아요. PBR. 그러니까 수익력으로 이제 멀티플 계산이 안 되면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PBR로 봐야지. PBR로 계산이 안 되면 수익력으로 보는 거고, 뭐 두 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보는 거고. 그래서 PBR 볼 때 PBR만 볼 게 아니라 ROE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ROE, PBR하고 ROE를. 그래서 저는 그냥 눈대중 할 때 뭐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막 되게 사양산업이나 되게 느리게 성장하는 회사가 아닌 이상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 회사가 ROE 10% 나면 뭐 PBR 한 배 정도 되면 되겠다, 그 수준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때려요. 그게 이제 이거 계산하면은 퍼 10배 수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조금 더 분해해서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써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ROE를 많이 내는 회사면 조금 감점, 아니면 뭐 매출 회전을 많이 시켜서 ROE를 많이 내는 회사면 조금 감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익을 잘 내는 회사면은 그냥 보통 퍼 10배 정도 보는데, 이게 퍼 10배가 뭔 말이냐면은 PBR이 결국은 ROE 곱하기 퍼거든요. ROE 곱하기 퍼. 그렇죠? 그러면은 ROE 10%를 PBR 한 배로 본다는 거는 퍼 10배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공식을 딱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스크리닝 할 때 약간 좋아하는 게,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인데 저퍼야. 근데 또 저 PBR이야. 근데 ROE는 또 높아. 이런 회사를 만약에 발견하면은 그 회사가 무엇을 하건 간에 일단은 무조건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뭐 해서 이렇게 싸고 돈을 잘 버나. 그래서 PER은 낮고 PBR도 낮고 ROE가 높다 하는 회사는 좀 좋게 봐요. 그래서 좀 이게 ROE가 PBR하고 같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PBR은 되게 낮은데 ROE도 낮아. 그러면 뭐 의미 없는 거죠. 처음에 스크리닝한 종목들이 저 기준에 부합한 거였나요? 제가 스크리닝 할 때 주로 이제 저런 거 때리죠. 저 ROE 높고 PBR 낮은 거.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PBR이
낮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자본총계 대비 싸다. 그죠? PBR이 높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자본총계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비싸다. 그 말인즉슨 그게 합리화되려면 회사가 결국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볼 때 뭐 퍼 하나만 본다 이렇게 보지 말고 퍼, PBR, POR, PCR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ROE도 좀 같이 맞춰가면서 보면서 다 보면은 이제 조각이 맞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퍼 하나만 봤을 때는 미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주린이 형들. 퍼가 왜 이래? 미궁에 빠질 수 있어. 근데 POR도 보고 PCR도 보고 또 PBR도 보고 같이 비교해보면은 대충 이래서 이 주가가 합리화가 되는구나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다 함께 전반적으로 살피는 습관을 들이자. 그다음에 이제 PSR을 빠뜨렸죠. 제가 이거 PSR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조인데 시총이 1조면 PSR이 1배.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시총이 3조인데 매출이 1조야. 그럼 PSR이 3배. 그래서 제가 이제 PSR을 안 넣은 이유가 PSR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외형이 얼마나 이제 그 시총이 매출 대비 얼마나 몇 배를 받고 있냐 그 의미인데 힐끗 한번 보긴 하는데 의미는 기억 안 들거든요. 이게 이유가 PSR을 쓰는 이유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PER 순이익으로 이 회사가 멀티플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순이익 적자야 적자. 순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럼 PER로 계산이 안 되죠. 영업 손실도 나고 있어요. 그러면 PUR도 계산이 안 돼. 현금 흐름표도 좀 약간 마탱이 갔어. 그럼 PCR로도 안 돼요. 그쵸? PBR로 하려고 했더니 이제 막 창업한 스타트업이래. 막 순자산이 가진 게 거의 없어요. 막 PBR이 30배야. 순자산도 없어. 근데 뭔가 밸류에이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매출은 좀 나고 있어. 매출까지 없으면 이제 완전 더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매출은 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경우에 이제 PSR을 쓰죠. 이익으로 안 되고 자산으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매출 대비 몇 배 이익을 내냐. 그래서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 나왔다. 캠피셔. 뭐 성장주 한다는 건데 저는 PSR을 너무 돌다리 형 말씀 잘하셨네.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저는 PSR 별로 이건 뭐 그다지 논리적으로도 잘 설명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게 존재는 한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까지 안 나면 어떻게 하냐, 회사들. 매출까지 안 나면 이렇게 가겠지. 회원 수가 몇 명이냐. 이제 이 재무랑 상관없는 이상한 지표들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PSR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약간 시장이 고평가되고 과열 상태일 때. 약세장에서는 PSR이 거의 자치를 감춰요. 지금 요즘같이 시장 안 좋을 때는 PSR 밸류에이션 리포트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맞죠? 요즘 같은 때는 진짜 PSR 안 쓰거든요. 근데 또 막 시장이 고평가되고 막 과열되기 시작하면 슬슬 PSR 밸류가 나와요. 이익단 필요 없다. 매출 배수로 가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더 우주로 가면 PDR 나오지. PDR.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인가? 꿈으로 가자. 그래서 PSR은 시장이 과열 상태일 때 많이 나오고 약세장 때는 자치를 감춥니다. 곧 PDR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캠피셔가 턴어라운드 평가할 때 PSR 0.5 수준인 것을 집중해보자고 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턴어라운드 찾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발로 뛰어서 회사 질적인 거 보고 진짜로 그 다음 분기든 내년이든 뭔가 이익이 턴할 때